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신데요. 영화 속의 배우분들 그리고 감독님 모시고 기자 간담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모두 앉아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영화 폭락의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오정현입니다. 영화 폭락의 우정 출연으로 아주 조금 출연도 했고요. 영화 폭락의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얼마 전 항공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이 되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을 고 송재림 배우의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화 폭락은 50조 원의 증발로 전 세계를 뒤흔든 가상화폐 대폭락 사태 실화를 기반으로 한 범죄 드라마입니다. 지금 많이들 보셨는데요. 어떻게 봐주셨을지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저도 잠시 후에 보게 되는데 너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궁금하신 점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영화를 보시고 나서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가감없이 우리 배우님들 그리고 감독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폭락의 감독 배우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곁으로 현혜리 감독님이 앉아 계신데요. 현혜리 감독님부터 순서대로 오늘 처음 이렇게 대중에게 또 기자분들께 영화를 선보이는 소감과 인사 말씀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혜리 감독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도 추운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좀 떨리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루나 코인의 피해자이기도 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영화를 만들면서 중립적이고 좀 다각적인 시각으로 연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궁금하신 내용은 같이 Q&A 세션에서 같이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처음에 모티브를 얻고 시나리오 쓰는 것부터 해갖고 마지막 촬영물 편집까지 정말 신경을 많이 직접 쓰셔서 오늘 정말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 현혜리 감독님의 인사 말씀이었고요. 다음으로 소희정 배우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폭락에서 옥자 역할을 맡은 소희정입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차정원 배우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폭락에서 경진 역을 맡은 차정원이라고 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이렇게 추운 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영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역할을 소화할지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장발이 아주 멋있는 안우현 배우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폭락에서 강지우 역할을 맡은 안우현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부터 정말 많이 추워졌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기자님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인터뷰 열심히 임해보겠습니다. 네. 네, 작년에 촬영을 저 할 때만 해도 머리가 짧았는데, 네, 오늘도 자르고 온 게 이 정도라고 합니다. 연기 저도 기대하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성욱 배우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폭락에서 케빈 킴 역할을 맡고 있는 민성욱입니다. 너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사진 또 좋은 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이제 영화에 대한 애착이 엄청난데요. 지금 숨기고 계십니다. 기자분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몇 가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현혜리 감독님. 이게 실화 소재의 영화지 않습니까? 모티브를 실화에서 이제 찾았고 한데 이 사건을 또 영화화하기로 결심한 계기가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많이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 작품은 이제 제가 계약직만 9번 한 여자라는 영화를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그때가 총 9번의 계약직을 경험한 여자의 이야기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첫 작품에는 이제 직업이 9개가 옴니버스 식으로 구성되는 작품을 하나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차기로 사업만 6번 망한 남자라는 이름으로 스타트업의 사기라든가 이제 정부 지원금 뭐 예를 들어서 부정 수급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맨 처음 제목은 사업만 6번 망한 남자로 구상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총 6번의 사업이 망한 시퀀스를 도출을 하는 식으로 각본을 구성을 했었었는데 루나코인 사태가 터지고 그 실제 모티브가 된 주인공의 인생을 좀 토파보니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대치동 출신이고 외고도 나오고 그리고 뭐 해외 유학도 전부 한 사람이 스타트업 투자를 받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가상화폐를 만든 주인공이 되는 과정이 네. 굉장히 좀 흥미롭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6번이라는 서사는 버리고 네. 그 실제 주인공을 모티브로 해서 허구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지금의 폭락이라는 형태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원래는 조금 더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가 많은데 루나코인의 이제 피해자분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지금 범죄의 그러니까 그 무게가 좀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네. 조금 이거를 죄를 덜거나 뭐 그런 피해자들의 이야기 같은 것들을 너무 딥하게 담지는 않으면서 그래도 또 코미디적으로 좀 희화되면은 좀 신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을 좀 과감히 걷어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영화는 좀 어둡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식으로 도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완성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누구나 경험할 만한 또 일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사건을 다루고 있어서 어떻게 이거를 어떤 색깔로 담아내야 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 폭락이라는 제목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충격적인 제목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 단어를 선택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사실 영화가 이제 6번이라는 게 빠지면서 이걸 어떻게 제목을 어떤 제목을 넣어야 될까라고 사실 배우분들한테도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루나라는 이름을 넣어야 되나 아니면 뭐 달을 넣어야 되나 왜냐면 아. 루나가 달이라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아. 예, 그래서 제목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는데 가장 직관적이고 이 사태를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뭐 사기라던가 거짓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곤두박질 치는 모양의 폭락이 가장 맞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물리적인 폭락뿐만 아니라 어떤 비유적인 얘기도 많이 담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네.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물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리고 자칭 타칭 코인 천재라고 불렸던 남자의 말 그대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네. 폭락의 이야기가 담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직관적이라고 바뀐 제목이 더 좋다고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아마 이 단어가 좀 인간의 욕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 어떤 그 충격 또 여파를 또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쯤 하면 이제 감독님의 어떤 생각을 좀 많이들 파악하셨을 것 같아서요. 질문 있으시면,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때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안녕하세요. 파이낸셜 뉴스 신진아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예, 그 감독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그 뭐 인사말처럼 그 실제로 코인 피해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투자하게 됐고 뭐 어느 정도 피해를 보셨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영화의 시작이 굿하는 장면인지 그게 뭐 점을 보는 건지 좀 명확하진 않은데 그 장면으로 시작한 이유가 조금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앞에서 이제 모티브로 했지만 허구의 이야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보다가 이제 어디까지가 실제고 이제 뭐 이런 것도 조금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큰 맥락은
그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그 남자의 이야기지만 그 디테일한 것들은 어디까지가 실제고 가짜인지 조금 짚어주시면 좀 네. 이해하기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총 3가지 정도 질문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 모두가 궁금하긴 한데 저도 아직 안 물어본 얼마나 투자를 실패하셨는지 이 부분과 첫 장면 그리고 또 얼마나가 팩트고 또 허구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일단 2022년 초에 제 또래 중에서 루나코인을 안 사면 좀 바보라는 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당시에 굉장히 밀어주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의 뭐 연방의 국회의원들도 이제 모티브가 된 그분을 정말 사업성 있는 천재 사업가라고 칭하기도 했고, 당시에는 그랬어요. 당시에는 이거를 사면은 무조건 오른다. 10배 혹은 20배 오른다라는 이런 희망에 부풀어 있는 시절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폭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이제 내가 코인을 하면은 나는 바보다라고 하고, 실제로 저희 영화 처음에 크랭크인을 했을 때 2023년 9월 10월 정도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2천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1억 4천이죠. 1억 5천 이상일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보면서 또 현타가 왔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제가 이 영화를 찍을 때 코인은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는 무언가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또 지금 좀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오르는 거 보면서 이건 신기하다는 표현이 맞을지 아니면은 뭐 미래의 어떤 포텐셜 있는 가상 자산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지 저조차도 지금 좀 혼란스러운데, 당시에 제가 루나 코인을 매입을 했을 때는 좀 급하게 농협 계좌를 터가지고 투자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간절했군요. 네. 규모는 노코멘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첫 장면이 아, 굿인지 네, 첫 뭐인지. 장면은 네. 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사업만 6번 망한 남자라고 했을 때 6이라는 그 아마 무당이 육갑의 육병신의 신 이런 대사가 있을 건데, 6이라는 그러니까 6번 망한 거를 좀 저주의 숫자로서 표현을 하고 싶어서 실제로 영화에서 조금 오밋되긴 했지만 6이라는 불길한 숫자가 지속적으로 시퀀스적에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걷어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실 좀 대한민국의 뭐 무속이든 뭐든 여러 많은 좀 논란이 많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은 좀 힘든 일이 있거나 신년점을 볼 때 좀 신점을 보거나 사주를 보거나 뭐 타로를 보거나 이런 것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불운을 타파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상황으로서 생각을 하고 조금 예술적인 시퀀스라고 생각을 하고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까지가 허구고 어디까지가 실화냐라고 하면은, 사실 이 양도현이라는 인물은 가상의 인물이고, 물론 이 루나 코인 모티브가 실화를 모티브로 하긴 했지만 인물을 모티브로 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실제 주인공이신 분은 대치동을 실제로 나오셨고요. 대원외고의 스탠포드까지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극의 주인공은 위장 전입을 해서 모든 것을 거짓말로 숨긴 인물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큰 대의적인 흐름으로는 실화를 모티브로 했지만 그 개인사는 허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손을 들어주고 계셔가지고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신 후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톱스타 뉴스의 서승아 기자입니다. 네, 먼저 개봉 축하드리고요. 네, 먼저 감독님은 그 영화에 그 기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기대라는 단어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아나운서분 캐스팅하게 된 계기나 이제 모든 배우분들 이제 어떻게 캐스팅하게 됐는지 또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른 배우분들은 이제 실화 사건을 이제 모티브로 하다 보니까 관련 기사를 뭐 계속해서 찾아보고 그거를 참고해서 연기를 하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역시 감독님께 또 질문이 갔습니다. 저는 그 살면서 가장 부담을 많이 느낀 단어가 기대할게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네. 뭐 열심히 해나 수고했어가 아니라 기대할게, 기대 많이 할게라는 단어가 평생 살면서 저를 너무 짓눌렀던 단어인 것 같아요. 그거에 부응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기대라는 게 자의적인 게 아니라 남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대할게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어떻게 생각하면 최악의 단어여서 네, 대사에 많이 나오게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정현 선배, 배우분들 오정현 선배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왠지 그 역할에 너무 나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원래부터 아, 잘 알고 지냈고, 왠지. 네, 꼭 네. 이 역할을 맡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반짝 떠올랐고, 그리고 네. 다른 배우분들 캐스팅하게 된 계기도 부탁드릴게요. 먼저 소희정 선배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굉장히 악착스러운 엄마 역할을 했던 게 제가 보고 너무 인상이 남은 거예요. 근데 오히려 폭락에서 옥자 역할은 굉장히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엄마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히려 기존에 약간 악착스럽고 교무실을 찾아가고 이런 엄마가 아니라 네. 너무나 무능하고 한없이 아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역할을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싶어서 선배님께 부탁드리게 됐고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차장 배우는 워낙 아이코닉한 스타일이시기도 한데 저는 그 VIB 비비라는 동아리에서 면접을 볼 때 대학생인데 엄청 세고 강하고 주인공을 압도할 수 있는 캐릭터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정원 배우님을 처음에 뵀을 때도 네. 대학교에서 창업 동아리에서 이 정도 선배 있으면 3천만 원을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3천만 원을 무조건 쓰는 선배였기 때문에 그게 저는 정말 그 이미지에 너무 와닿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고한 믿음으로 또 캐스팅하셨군요. 네. 그리고 안호연 배우가 드라마에 평소에 너무 멋있게 나오잖아요. 네. 키스신이 잘 어울리는 배우. 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좀 살도 찌고 머리도 짧고 조금 어떻게 보면 우직하지만은 네. 정말 단순한 친구인데 그거를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너무 보고 싶었고 네. 실제로 안우현 배우가 캐스팅 되고 살을 거의 15kg 정도 찌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쉽지 않은데요, 진짜. 네. 그래서 좀 미안했어요. 먹는 씬이 영화에서 한 씬도 쉬지 않고 계속 먹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희 민성우 선배님 같은 경우는 네. 좀 빌런, 맞아요. 네, 차분한 빌런을 원했고 뭐 화내거나 언성이 높아지지 않아도 눈빛으로 차분하게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성우 선배님 작품을 보게 됐고 꼭 선배님이 하고 싶다고 설득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네. 그리고 다면적인 캐릭터니까요. 네, 네. 캐스팅에 대해서는 그리고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배우분들께 또 질문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태들이 이제 나오는 걸 보면서 기사도 많이 보고 참고를 했는지 궁금해 하셨거든요. 먼저 그럼 민성욱 배우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저도 이런 쪽으로는 많이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계속 촬영하기 전부터 이제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사셨을까. 잘 산 사람들의 세계잖아요. 사실은 제가 맡은 역할은.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합법적인 선 안에서 어떤 통제선까지 이 작전을 쓰는지 그런 것들도 좀 조사해보고 네. 매일매일 또 업데이트되는 기사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이게 정말 배신도 당하면서 자신의 이익도 쫓는 그런 단편적인 캐릭터가 아니라 좀 난해한 캐릭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할에서 좀 중점을 둔 부분이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 개인적으로 케빈이 만들어 놓은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약간의 선을 넘지 않는 그림. 네. 이걸 자꾸 도연이가 자꾸 넘으려고 할 때 네. 케빈은 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 친구를 파트너로 생각한 것도 아니고 이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인물인데 자꾸 이 친구가 살짝 넘어갈 때 그런 때를 좀 중점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조금 디테일하게 연구하시면서 역할을 해내신 것 같습니다. 안우현 배우는 15kg를 또 증량하면서까지 엄청나게 매진했다고 하시는데 또 그런 기사나 여러 가지 사태들을 참조한 면도 있나요? 네. 전 사실 코인 피해자가 아니라 주식 피해자라서 사실 이제 코인에 대한 건 자세히 몰랐고요. 네. 주식으로 큰 폭락을 맞아서 친구들의 권유에도 못 하고 있었어요. 코인은. 근데 이번 영화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 루나 코인에 대해서 기사를 매일 본 것 같고요. 하필 그때 계속 업데이트가 된 것 같아서 계속 찾아봤는데 네. 찾아는 봤지만 캐릭터 연기에서는 이렇게 좀 해당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폭락이라는 게 이제 코인에 대한 얘기를 양도연의 일대기로 표현한 건데 저는 양도연의 희노애락 중에 조금의 비타민 같은 희 같아서 그리고 그 직접적으로 그 코인에 관련된 얘기가 시작될 쯤에 저는 양도연을 떠나기 때문에 네. 연기적으로는 이제 기사 코인 기사를 분석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감정적인 면에 좀 네. 치중한 면이 있군요. 양도연과의 관계를 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증량하면서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그때 하필 네. 그 연극을 같이 하게 됐는데 네. 그 15kg를 3주 만에 찌웠거든요. 근데 원래 먹는 거 좋아해서 되게 수월할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생각보다 힘들었고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빼신 거예요? 거기서? 지금 한 10kg 정도 뺀 것 같고요. 그때 영화 끝나고 2주 만에 한 13kg 뺐던 것 같습니다. 연극 해야 돼가지고. 여러모로 정말 노력이 담긴 폭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우현 배우에게. 자, 우리 차정원 배우께서는 감독님께서 이 선배면 진짜 믿을만 하겠다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딱 시나리오를 봤을 때. 네, 시나리오를 딱 대본을 보는데 네. 도연이가 처음으로 이제 대학교에 비비라는 동아리를 들기 위해서 딱 들어올 때 제가 앉아 있는 거잖아요. 네. 정말 그 새내기 대학생이 딱 봤을 때 정말 이미 이 판은 다 짜여져 있고 다 이렇게 돼 있는 공간에 내가 과연 여기에 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약간 공기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되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고 첫 등장에 되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고요. 네. 저도 코인에 대해서 잘 몰라서 네. 되게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참고하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희정 배우님 답변도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많이 찾아보진 않았고요. 엄마 역할이 어쨌든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그 요양 간호조무사 그쪽으로 더 많이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본인만의 역할에 충실하시면서 영화의 한 축을 담당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감독님께 지금 캐스팅한 계기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송재림 배우 캐스팅 계기는 말씀을 안 해주셔서 그 부분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정말 만감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난해 저도 촬영을 같이 했을 때가 기억에 선명한데 정말 그 양도연 그 인물 그 자체가 되어서 함께 연기했던 기억이 선명한데 저는 얼마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3개월이라는 촬영 기간 내내 또 그 전에도 엄청나게 많이 같이 얘기를 하시고 연구를 함께 나눈 시간들을 아마 지금 떠올리고 계신 것 같아요. 좀 눈물을 흘리셨는데요. 좀 되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또
다른 곳에서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은 좀 네. 알 수 없는 페이스여야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나중에 네. 오디션과 캐스팅을 하게 됐고 코인에 대해서 정말 해박하시더라고요. 준비를 네. 굉장히 많이 해오셨었다고요. 네, 정말 코인에 대해서 너무 해박하셔가지고 네. 대화를 처음에 너무 즐겁게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식도 되게 네. 잘 아시고 해박하시고 그래서 보자마자 도연인데요? 제가 도연하세요? 제가 이랬어요. 아, 네. 되게 수줍게 콜 하셨습니다. 네, 수줍게 콜 하셨고 네. 그리고 대화를 실제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고요. 정말 처음은 좀 송재림 배우가 자체적으로 가진 그런 느낌 때문에 네.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너무 따뜻한 가슴 따뜻하고 최강 개그 캐릭터십니다. 최강 아, 개그 캐릭터고 그래서 네. 너무 보고 싶고 네. 아쉽네요. 같이 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 자리에 함께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모두가 아마 아쉬운 마음 한마음일 겁니다. 네. 캐릭터와 배우의 캐릭터가 케미가 정말 좋았다고 후문을 많이 저도 들었습니다. 아마 영화를 보신 기자님들도 같은 생각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속해서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손을 들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네 일단 먼저 저 뒤에 계신 기자분 질문 먼저 받겠습니다. 기억하고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의 김기중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질문을 드리니까 네. 저희 영화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영화 도입부에 내가 이제 사기꾼 같이 보여요로 시작을 하고 끝날 때는 그 강변 같은 데에서 사기꾼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사업가라고 주장을 하면서 끝나는데 결국에 이걸 보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질문을 던지고 마지막에 이제 주인공이 답을 하는 과정으로 영화가 그렇게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어떤 이렇게 구조를 짜신 것 자체는 어떤 메시지를 좀 넣고 싶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처음과 끝을 통해서 어떤 관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좀 주고 싶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연혜린 감독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저는 뭐 이제 이 모티브가 된 주인공에 대해서 두둔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사기를 상정하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본인이 중대한 과실을 저지르면서도 자기가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특정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네. 흘러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사기의 혐의가 있고 잘못된 행동인데 멈출 수 없게 되는 사람의 이야기이고 이제 결국에도 끝까지 변호인에게도 자신은 사업가라고 이제 변명과 항변을 하죠. 예, 그래서 결국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내가 사기를 쳤다라는 인물보다는 마지막에 본인이 자기는 사업을 했다고 생각하는 그 대사를 넣음으로써 그러면은 사기를 친 사람이 잘못인가 사기라고 믿어서 잘못한 사람이 잘못인가 아니면은 이것들을 투과해주는 시스템이 잘못인가라는 질문을 한 번 더 넣고 싶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사기를 상정하고 이거를 모든 판을 벌였다고 하면은 네. 그 사람의 혼자만 잘못한 것인데 사실은 저는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복잡한 여가적인 행위와 중적의 행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열린 결말을 통해서 사회적인 화두를 던지셨다는 그 의도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네, 질문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영화 잘 봤습니다.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기대에 대한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 저도 좀 비슷한 궁금증이 들었던 게 휠체어에 앉아있던 친구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기대에 부응해야지라고 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돌아온 도연이 어머니에게
그 나한테 기대하는 거 있냐고 했는데 기대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순간 뭔가 약간 각성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기대하는 게 없다는 답변을 들었을 때 오히려 인물이 더 각성하게 됐는지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연출적으로 그 지후랑 같이 이제 창업 경진대회에서 둘이서 계속 사진을 찍는데 지우는 약간 항상 이렇게 다른 곳을 보고 있다거나 초점 밖에 있는 식으로 연출을 하셨는데 그게 좀 왜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기대가 없다고 했을 때 각성하는 주인공의 모습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어요. 기대가 없다고 하는 가족을 그 순간 떠나고 지우자 하고 싶은 주인공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대 없이 사는 순간 여기서 끝이다라고 양도현은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예. 그리고 지우는 계속 지워지죠. 지우는 지우고. 저 오히려 여쭤보고 싶어요. 처음에 선배님 그 대사 맨 처음에 기대하는 거 없다고 생각하셨을 때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지우 제가 또 좀 죄송해요. 계속 지워져야 된다 뒤로 가라 이래가지고 그때 조금 또 섭섭하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이 질문을 배우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안우현 배우께서 직접 답변해 주실까요? 그 대본으로는 확인했었거든요. 사진을 찍는데 저는 반만 나오게 되고 이제 좀 자꾸 소외가 된다는 느낌으로의 네. 이 대본을 봤을 때 뭐 양도현에 대한 캐릭터를 위해서 그리고 도현이에 대한 어떤 인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게 있구나 했는데 막상 촬영을 하니까 네, 굉장히 섭섭은 하더라고요. 굉장히 섭섭했고 솔직한 마음으로. 네. 네. 막 제리미 형한테도 그냥 형 진짜 너무했어 뭐 이런 장난도 좀 치고 그러면서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섭섭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영화를 위해서 근데 완성도를 영화를 위해서. 위해서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이제 배우분들을 께 궁금하신 점 또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헤로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어쨌든 이게 송재림 배우님의 이제 유작인데 모든 배우분들도 이제 송재림 배우님과 작업 어떠셨는지랑 좀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 송재림 배우와의 어떤 에피소드나 작업이 어땠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성욱 배우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이 송재림이란 친구를 저도 전에 드라마에선 잠깐 봤었는데 이번에 또 깊이 만나서 찍어보면서 보이는 이미지가 사실은 워낙 차갑게 보이잖아요. 처음엔 사실 근데 이 친구가 연기에 대해서 더 깊이 항상 고민하고 통상적인 얘기로 들리시겠지만 연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촬영하면서 연기 얘기도 참 많이 하고 연극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사는 얘기도 하고 저 촬영하면서 진짜 거의 폭주할 때 찍었던 씬들은 대사를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와, 이 친구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배우였구나. 너무 과소평가되어 있던 게 아닌가. 이번 작품에서 특히 더 이 필모에서는 진짜 최고의 작품이 아니었나. 그래서 마지막에 대사도 바꾼 게 너 누구야? 라고 이렇게 대사를 바꿨는데 그때의 제리미의 눈은 진짜 와, 이런 대단한 연기를 했구나. 그 씬에서 특히 영화 전반에서 들었지만 그래서 감탄하면서 같이 찍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많이 보고 싶고요. 네. 네, 정말 엄청난 열정으로 양도현을 보냈던 고송재림 배우 추억해 주셨습니다. 또 가장 많이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안우현 배우님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리미 형이랑은 5년 전에 라디오스타에서 만났었어요. 근데 이제 예능은 각자 대기실을 쓰기 때문에 그리고 오다 가다 이제 서로 말 거는 것도 별로 없어서 그냥 안면만 텄었는데
그래서 이제 성격은 잘 몰랐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말을 안 텄기 때문에 좀 이렇게 사교성이 좀 이제 서로 없는 편인 건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영화를 같이 하면서 네. 이제 형 동생을 이제 맺으면서 이제 역할로선 친구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형이 정말 잘해줬던 것 같아요. 한 6살 차이가 나는데도 이제 저를 위해서인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원래 그런 것 같은데 배려도 있고 장난기 많은 순수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순수한 소년. 그래서 촬영할 때 첫 촬영 때 아무래도 네. 어색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서로 애드리브 치다가 빵 터져서 NG가 난 적도 있어요. 첫 촬영인데. 그 정도로 분위기가 참 좋았죠. 네, 정말 좋았고 사이도 좋았고. 그래서 촬영하는 내내 형이랑 만나면 그냥 논다는 생각으로 촬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히 재밌게 촬영했던 생각들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서로 네. 술도 많이 먹고. 그럼 특별히 또 브로맨스도 있었고 또 가장 많이 마주친 배우로서 동료로서 고송재림 배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해주시면 어떨까요? 짧게나마. 일단 형이랑 제가 굉장히 친해졌었거든요. 그 촬영한다고 이제 진심으로 가까워지는 게 되게 힘든데 형이랑 꽤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역할로도 많이 만났고 인간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통하는 게 많아서 네. 형 집도 이제 촬영 끝나고 자주 놀러 가서 술도 먹고 같이 뭐 사업하자 해서 형 좋죠 하면서 둘 다 베스파 타거든요. 네. 베스파 타고 맛집 사업할 곳 뭐 맛집 찾아다니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저는 지금 진짜 형을 위해서 지금 시국이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인데도 형을 위해서 이 폭락만큼은 제가 뭐 어떤 힘은 없지만 제 선에서 최대한 홍보를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네. 형을 위해서. 그리고 형이 지금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마지막까지 힘내는 거 지켜봐줘 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네, 아마 그 마음을 느끼고 또 함께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차정원 배우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재림 오빠와는 영화를 찍기 전부터 알던 사이였고요. 한 식구였었어가지고요. 네. 그랬는데 앞에도 다들 느끼시겠지만 첫인상이 되게 차갑고 그렇게 보이는 부분 때문에 오빠가 정말 재밌고 장난도 많이 치고 제가 회계적으로도 되게 많이 물어봤는데 그 부분도 다 알고 있고 네. 너무 많은 지식이 많아요. 네. 다 척척 박사여가지고 그래서 오빠랑 찍을 때 되게 늘 재밌었고 장난을 많이 치고 수다도 많이 떨고 경진과 도연은 그런 사이는 아니었지만 실제로는 되게 수다를 많이 떨었던 것 같고요. 네. 네. 너무 같이 이 영화를 봤으면 정말 오빠가 좋아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봤으면 정말 좋아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빠도 같이 본다는 마음으로 영화를 봤고요. 네. 많이 보고 싶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희정 배우님께도 같은 질문 여쭐게요. 생각이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첫 촬영 때 그 반팔 교복을 입고 나오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나이가 있음에도 이제 교복을 입으니까 어색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 나왔는데 그 팔뚝이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갖고 끼는 거예요. 근육이 너무 많이 나와갖고 그래서
우리 모두 이거 팔뚝 어떡하냐고 CG로 지울 수 있냐고 감독님 막 그러고 막 이랬던 기억도 있고 네. 뭐 다 얘기했다시피 뭐 어디 앉으면 밥 먹는 데서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수다 그리고 연기 얘기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 그리고 뭐 그 지금 5미 때지만 이제 생선을 잡는 뭐 그런 장면에서도 제리미가 그 생선 해부하는 거를 아주 너무 무슨 주방장처럼 가르쳐줘 갖고 아이고. 되게 막 재밌게 촬영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민 배우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저 역시 제림 배우랑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배우였나 다시 보게 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많이 배웠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이었지만 이렇게 또 꺼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아마 그리운 마음 또 애틋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고 송재림 배우 증언들도 들어보면 이렇게 배우로서 또 새로운 도약이 있는 이번 작품을 더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독님과 배우분들 마지막 인사 말씀 듣고 네,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객들이 어떤 면을 좀 인상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는지 포함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감독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요즘 시국도 어수선해서 좀 그런데도 이 영화가 좀 스트레스를 주는 영화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고 이런 영화가 나왔고요. 보시고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희정 배우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뭐 여기까지 와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긴 한데 또 여기 부탁의 말씀을 해도 된다고 하니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정원 배우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선배님께서 하셔가지고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화 좋게 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의원 배우님.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전체적으로 좀 무거울 것 같아서 오케이, 나만큼은 조금은 밝게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을 갖고 한 번쯤은 생각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요. 영화는 이제 코인하는 분들이나 이제 돈 얘기고 양도연의 일대기이기 때문에 양도연의 감정을 좀 따라가시면 영화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이해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민성욱 배우님 끝 인사 부탁드릴게요. 저희 잘 준비해서 잘 찍고 이제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 폭락 정말 많은 분들에게 가 닿을 수 있도록 기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포토타임을 준비하겠습니다. 잠깐 장례 정리를 하고 감독님 배우분들은 포토타임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